만나뵈서 반갑고요. 오늘은 설립 및 등록 희망자 과정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설립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현재 협동조합을 설립해 놓으셨는데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뭔지 좀 함께 알아보는 과정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잘 참여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시작할 때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뭐야 라는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부분들,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쉽습니다. 정의는 이공계 인력이 과학기술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을 협동조합으로 구축하면 이게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협동조합으로 활동하고 계시다라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등록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협동조합을 설립하시려는 분들은 일단 법적으로 협동조합을 먼저 설립하시고 협동조합 설립증을 갖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으로 등록하시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조건이 있죠. 과학기술인이라는 부분이 붙으니까 조건이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공계 인력, 예, 그리고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를 진행하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인력이란 부분은 뭐냐면 졸업 자격이나 아니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이공계 계통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되는 거고요. 조합원 중에 5인 이상이거나 또는 50% 이상이 이공계 인력이 참여하시면 조건은 매우 쉽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조건이 아니죠. 뭐 우리 일반적으로 문과 계통 일을 하더라도 학교 졸업은 이과를 하신 분들도 그것이 자격증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공계 인력이 뭔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뭐 그렇게 너무 어렵진 않고요. 이 과학과 관련한 교육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란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연구개발 또는 이를 위한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융복합 사업까지 포함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라고 얘기하니까 고난도의 과학기술 갖고 있어야지만 들어오는 줄 오해하고 계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과학 또는 기술 이런 관련 서비스, 그 중에서도 뭐 다양한 서비스가 있겠지만 저희 협동조합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퇴직하시거나 경력 단절이 되셨던 고학년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만드셔가지고 교육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지원 서비스라든지 어떤 과학기술의 매칭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협동조합으로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과학기술 협동조합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들어오시는 것도 방법이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법인 조합원의 경우 법인 내 이공계 인력이 2인 이상이면 이공계 인력 1인으로 보게 되고요. 이와 공학 분야 또는 이와 관련된 학제간 융합 분야의 인력도 모두 가능한 부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잠깐 등록 서류 쓰는 거 제가 보여드리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에도 다양하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 사업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니까요. 하시는 업종에 어떤 기술 분야라든지 과학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특징은 앞에 지금 리플렛 나눠드렸을 텐데 거기도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먼저 과학기술인과 생산 판매 기업 등 5인 이상의 사람과 법인이 모이면 되는 거죠. 협동조합이 사람만 모여서 협동조합이 되는 것도 있지만 사람과 법인이 함께 협동조합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법적 체계에서 만들어진 5인 이상이 이제 모이시면 협동조합이 되고, 그 중에 과학기술인들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면 일단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기술, 자본, 인력 등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우나 이런 기술 개발이나 기업 경영 등 전문인들이 융합으로 과학기술인들이 주체가 되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공동의 필요와 욕구를 사업으로 해결하고자 자발적으로 결성한 법인, 이렇게 리플렛은 정의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인들이 모이셔서 과학기술인들 중심으로 뭔가 사업체를 이루고 그 사업이 비즈니스 모델 전환돼서 뭔가 수익 창출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면 그건 이제 기업체, 그것도 협동조합이라는 법인체 기업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유형에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의 사업이 어떤 뭐 유형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이 다 협동조합으로 이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법인체가 있는데 우리는 특히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진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개념이 큰 거죠. 그래서 일반 주식회사가 주주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쪽이라면 협동조합은 사람들이 모여서 법인체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어떤 사회적 경제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런 부분에서 정부의 지원이 이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조 판매형, 교육 강의형, 프리랜서형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업무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업종의 모든 서비스 영역에 포함된다는 것이 어떤 조합, 협동조합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얘기고 산학연 협동형 또는 뭐 사회적 가치 창출형, 지역사회 기여형들은 뭔가 사회문제 해결형들이겠죠. 사회적 가치 창출형이란 부분들은 지역의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의 기술로 변화시켜서 그것이 어떤 누군가에게 혜택이 준 그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형일 테고요. 지역사회 기여형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 지역의 어떤 문제를 또 해결하는 쪽에서도 가능한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협동조합들의 모습들이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은 2021년 말 현재 지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516개 기업이 협동조합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지금 전체 협동조합 수가 2만 개고 그 중에 아직도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10,000개의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한 기업은 조금 적다라고 할 수 있죠. 초창기인 만큼 지금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등록하게 되면 이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좀 큰 쪽에서 하는 지원 사업에 관계부처의 도장을 찍고 이제 지원 사업에 응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른 마을 기업이나 또는 행안부 마을 기업이나 다른 뭐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 협동조합 이런 데들은 굉장히 기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앙부서에 도장을 받기 힘들지만 저희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은 아직 516개 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조건이 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일반 조합원은 한 32.9%, 고경력 조합원이 40.7%, 여성 조합원이 26.4%입니다. 그래서 저희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자기 경력 기술을 이제 일반 기업에서 생활하시다가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젊은 시절에 굉장히 좀 뭐랄까 큰 일들을 많이 도모하셨던 분들이고 좋은 기업에서 일을 하시다가 퇴직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좀 사회에 환원하고자 협동조합을 만드시고 후배들 양성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기업과 기업을 매칭하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연구 능력들이 좀 부족할 텐데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지금 연구소라든지 이런 쪽과 연결시켜서 기술력을 향상시킨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제 굉장히 고학력자이고 굉장히 고기술 능력자인데 결혼이나 이런 걸로 잠시 일자리 놓친 분들이 그걸 다시 살려서 아이들에게 어떤 메타버스라든지 뭐 어떤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교육 과정을 좀 개설하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기준이니까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 협동조합으로 활동하시는데 아직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으로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매우 쉬운 과정이니까 좀 등록하셔서 참여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력 연계형 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 협력형 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사회가치 창출 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많은 유형을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유형이 현재 협동조합으로 상업을 할 때 좀 효과적으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력 연계형 협동조합이라는 부분은 그 타이의 경제적 활동 중단된 분들이 자신의 기술로 함께 모이는 분들이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자기 시간과 일해야 되는 시간이 이제 좀 고루 갖춰지면 좋을 분들이 이런 경력 연계형 협동조합을 하면 좋을 텐데요. 약간 프리랜서 협동조합도 이런 쪽에 가까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 하기 어려운 유연 근로제 같은 거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 조합원끼리 업무에 좀 배분만 한다라면 일 시간들을 좀 조정하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전문적 지식을 전수하는 형태의 사업 아이디어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경력 연계형 협동조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협력형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자신의 기술이 있는데 요즘은 워낙 세상이 자기만의 기술로는 뭔가를 만들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세상이 됐잖아요. 삼성과 구글도 서로 기술적으로 협력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듯이 자기만의 기술이 아니라 기술과 기술끼리 협력해서 뭔가 좀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기술 협력형 사업이 있을 텐데 특정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좀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종의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이종의 기술들이 좀 합쳐지면 좀 뭔가 시너지를 나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구축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기 기술이 있어서 어디 공공기관이나 어떤 기업과 계약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들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기술이 갖고 있을 때 공공기관의 입찰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갈 때는 법인 조건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법인을 설립하시고 그 법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것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뭐 판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치 창출형은 우리가 흔히 이제 적정 기술이라고 이제 얘기 들어보시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에서 어제는 좀 물을 먹는 게 힘든 나라 같은 경우 물을 정수하는 기술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해외에 전기가 많이 없는 곳에서 뭐 태양열이나 이런 걸 간단하게 전구를 이제 그 전기를 생산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편의를 제공한다든 이런 적정 기술들을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이롭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이 좋은 기술 갖고 계신 분들이 사업을 좀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 과학기술인들 또는 전문 과학기술인들이 벤처 협동조합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우리 기술로 해결하는 것도 어떤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협동 주요 사업 구조 보시면 아까 나왔던 이미지랑 같은 이미지일 텐데요. 경영 연계형 협동조합, 기술협력형 협동조합, 사회가치 창출형 협동조합은 우리가 어떤 뜻을 갖고 모이냐 이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위치에 맞춰서 모임을 하게 되면 그 사업들이 이런 연구사업형, 그리고 과학문화 교육형, 국민생활 민첩형, 지역 사업형으로 비즈니스를 변형할 수 있는 거죠. 앞쪽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만든다라는 전제 조건이 된다면 그분들이 모여서 이런 유형의 사업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연구사업 산업 쪽이다. 우리는 과학문화 또는 교육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다. 과학과 문화와 교육이 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다. 이거 다양하게 이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생활 밀착형이나 지역 사회형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기술 갖고 지역을 이롭게, 사회를 이롭게,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만들까에 대한 고민으로 이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여서 기술 협력형으로 이제 만났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좀 젊은 친구들이 가르치자 하면 과학문화 교육형으로 이제는 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협력해서 좀 더 우리가 우리의 기술을 개별적 기술 좀 합쳐서 융합해서 뭔가 산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 구조를 열자. 그럼 연구 산업형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기술을 통해서 뭔가 세상을 이롭게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신다라면 국민생활 밀착형, 지역 사회형으로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융합 메이커 협동조합 좀 이따 사례도 다시 한번 잘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융합 메이커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 여성들, 그러니까 이공계 출신들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어느 날 보다 보니까 방과 후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서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일을 하던 것들을 우리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더 잘해보자. 그리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과학기술 협동조합의 지원을 받아서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 좀 고도화시켰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부분이 이런 융합 메이커 협동조합 같은 경우의 모습일 거고요. 에너지과학기술 협동조합들이 서로에 갖고 있는 기술들을 협력해서 협동조합을 구축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성과 협력으로 에너지 산업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한 그런 협동조합의 모습이고요. AUD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것이 이제 사회적 가치형 협동조합입니다. 그 강의를 할 때
저 청각장애나 이런 분들이 이제 앞에 내용들이나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말이나 이런 걸 잘 못 들으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타이핑을 쳐가지고 그분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이템으로 이제 진입한 거고, 이 기업은 대표님 자체가 그런 장애를 갖고 계셔가지고 이 사업 아이템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추진을 잘한 케이스고요. 이 팀이 작년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이름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받아서 꽤 큰 돈에 한 3억 정도 되는 지원 자금을 받아 지금 또 활발히 성장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냥 계속 우리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양한 연계의 고리를 찾아가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베이스를 어디다 두느냐 하는 부분이 우리가 창업을 하면서 중요한 관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등록 절차입니다. 일단 기준 확인, 아까 말씀드린 인적 구성에 대해서 사업 내용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세크 홈페이지 여기를 들어가시면 이제 양식이 있어요. 양식 다운 받으셔도 적으면 되는데, 요거는 지금 협동조합 우선 설립하셔야지만 작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시고 요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해 놓으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전달되고, 이제 지금 10월이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내년 3월부터 아마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에서도 뭔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고, 이런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전제 조건이 과학기술인 모이셔야 되고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화 지원, 맞춤형 교육, 이런 소식 교육들이, 소식 공유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등록 첫 번째가 설립 현황 조서 제출인데요. 제가 서류를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지금 협동조합이신 분들은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될 텐데, 굉장히 많은 서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셔서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잠깐 어떤 서류로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 정보는 다 갖고 계신 거잖아요. 등록을 해 놓으셨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쉽게 적을 수 있는 거죠. 예. 협동조합명, 수리 인가일, 출자금 얼마,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조사지 작성자 성명, 직함, 전화번호, 이메일, 요 정도만 적으면 일단 협동조합 기본 정보는 다 적는 거죠. 많이 안 적죠. 그래서 매우 간단한 부분이고, 구성원 현황도 일반 조합원, 직원 조합원, 협동조합 정관에 따라서 이건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몇 명이 이제 조합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조합원이 총 몇 명인데 이공계가 몇 명이다, 요 정도만 써주시면 크게 문제없이 등록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남성이 몇 명이고 여성이 몇 명이고 이런 부분, 저희 인원수만 적는 부분이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밑에는 법인 조합원인데, 이제 다른 법인이 조합원을 참여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조서 제출하시면 다음부터는 그냥 일반적인, 그죠? 설립 계획 및 조합원 소개, 사업 내용 및 과학기술 전문성, 사업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시는 부분이 과학기술 전문성이라고 딱 써놓으니까 굉장히 자격증을 붙이고 막 그럴 부분 같은데, 과학과 또는 기술과 관련된 서비스로 표기하시면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기반으로 해서 좀 작성해 주시면 그냥 등록되는 굉장히 간단한 절차에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등록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그러니까 이 주소를 다 못 외우시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딱 치시면 들어가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 사업 내용 보시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사업 아이템에 대한 개발, 개선 등 시장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보면 과학기술 협동조합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뭔가 지원을 받으시려면 등록을 하셔야 되는 조건이 있으세요. 그래서 일반 협동조합은 들어오셔서 지원을 못 받으시는 거고, 협동조합으로 등록하시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등록하셔야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형, 심화형, 고경력형 이렇게 해서 만 50세 이상의 구분도 따로 떼어져 있어서, 고경력자 이제
그 전문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부분 보여드리고,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반 현황은 지원 목적이 제품 서비스 개발 개선을 통한 시장 진출, 상품화 지원 이렇게 해놨어요. 대상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경력 과학기술인 협동조합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별도로 고경력이라고 이제 붙여놓는 건 없죠. 근데 이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은 다 지원됩니다. 기묘는 전체 지금 15개 정도 지금 지원을 하는 형태죠. 일반형이 8개, 심화형이 3개, 고경력형이 4개 이렇게 되고, 고경력형은 일반형과 심화형을 2개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거고, 일반 현황은 최대 2천만 원 지원금이, 그리고 심화형은 최대 3천만 원, 고경력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업하는 게 2천만 원 갖고 사업하기 꽤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초기 단계에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쌓일 때 나중에 좀 큰 성장 지원 자금들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정부 지원 자금 받는 걸 많이 말씀드리면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업을 차리는데 돈만 바라느냐. 근데 사실은 창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투자 자금을 어떻게 받느냐, 아니면 내가 성장을 위해서 정부 자금을 얼마나 좀 도움을 받느냐, 이런 게 사실은 저희가 데스밸리라고 하는 죽음의 기업까지 가는 그 5년 사이에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외부의 이제 다양한 우리의 투자자나 지원자들을 찾는 게 초기 창업 계획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뭐 우리가 그 은행 가서 아직 법인에 매출도 없는데 대출해 주세요 하면 대출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 차원에서는 이걸 인큐베이팅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정부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법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형 같은 경우는 사업화 전략 수립 또는 기술 제품 개발 개선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형 같은 경우는 생산 및 품질 강화 쪽에 지원을 해주는 영역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지금 설립을 안 하신 분들은 설립하시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 등록하시는 게 일단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편적으로 한 3월 달쯤에 이 공지가 나가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협동조합이신 분들은 요걸 지원 받으시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과기업 등록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절차니까 하셔가지고 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등록한다고 해서 다른 쪽에서 안 받아주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초기 창업기에 있는 협동조합들이 우리 기업의 어떤 경력사항을 만들어 놓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업은 뭐 사회적기업진흥원의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을 통과했다, 또는 뭐 과학기술 협동조합 등록돼 있다, 또 어떤 사업에 등록됐다, 이런 거 이제 자꾸 써나가야 되거든요. 이걸 써나가야 돼 우리 기업의 어떤 기술력과 경험 역량이 함께 이제 보여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 및 경영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에요. 저희가 설립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경영 지원 컨설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거의 다 끝났고 이제 10월쯤이니까 우리가 봄부터 시작했으니까 설립 지원하신 분들의 컨설팅 또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컨설팅들을 다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들에서 지금 설립하는 집중에 도와드리거나 이 설립한 제품들의 어떤 크라우드 펀딩을 연계해서 상품을 판매하게 하는 것 등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이것도 초기에 이런 과정을 이제 뽑고 진행을 도움 드릴 테니까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이런 것도 있다. 다양한 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들이 많지만 과학기술인들은 협동조합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500여 개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이 다 응모하는 거 아니죠. 오히려 이런 지원 사업을 할 때는 오히려 다른 데보다 경쟁률이 낮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인이 참여하는 전문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지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